2026년 2월 5일 목요일, 오늘은 금융시장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날입니다. 귀금속 시장에서 믿기 힘든 수준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 월요일 저점 대비 15.62% 상승하며 단 48시간 만에 시가총액 4조 7,400억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은 시장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입니다. 월요일 저점 대비 26% 급등하며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단 이틀 만에 되찾았습니다. 귀금속 시장 전체로 보면 불과 이틀 동안 약 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금값은 월요일의 폭락세에서 온스당 700달러 가까이 반등하며 오늘 다시 5,000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가격의 회복이나 시장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차트의 붉은색과 녹색 캔들을 보며 환호하고 안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 뒤편,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도 연결짓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가격 상승의 이면에서 실물은 이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체 보관량의 5.9%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은이 금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거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수치입니다. 가격은 화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실제로 손에 삼 수 있는 금속은 시스템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은행에는 금을 매입하려는 막대한 자금이 쇄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불능 사태였습니다.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고 시장에 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은행 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닥에서 실물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강제로 잠겨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접근 권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의 전조 증상입니다. 종이로 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죄송하지만 시스템이 과부하 걸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격 억제, 갑작스러운 소매 수요의 폭발, 접근 제한, 결제 지연,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술적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실물 자산이 먼저 사라지고 가격은 나중에야 그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지금 중국의 젊은 구매자들은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나 덤머니와 같은 투자적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확실성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켜지지 않을 종이 약속 대신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유통하는 금 상품조차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라 명확한 신호입니다. 현재 녹음 시점 기준으로 서구권의 은 현물 가격은 90달러인 반면 상하이 현물 가격은 104달러, 상하이 선물 가격은 101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은 14달러로 무려 16%에 이릅니다. 금 가격 역시 5,050달러를 기록하며 서구권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괴리는 실물 시장과 서류상 시장이 완전히 분리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서구권 시장의 현물 가격이 아무리 90달러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104달러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16%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 아니라 서구권의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앱이 멈추고 로그인이 되지 않는 순간 자신의 자산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공포를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행 앱 접속 장애는 단순한 트래픽 초과가 아니라 자본 통제와 실물 인출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방어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곳이 은행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6조 달러가 회복되었다는 뉴스의 헤드라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6조 달러는 디지털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뉴스는 중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돈으로 금을 사려 할 때 겪어야 했던 접속 불가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이 거대한 회복세 뒤에 숨겨진 금고 데이터의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종이 수익을 실현하는 대신 실물을 챙겨서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48시간 만에 6조 달러가 시장 가치로 돌아왔지만 그 돈은 허공에 떠있는 숫자일 뿐 그 숫자를 뒷받침해야 할 실물 금속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붕괴이자 종이 화폐 시스템에서 실물 자산 시스템으로의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종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금과 은을 사 모으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은행 앱이 멈춘 그 순간 시스템은 이미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동양의 혼란에서 서구 금융의 심장부로 돌려 이 거대한 회복세와 금고 데이터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시장에는 48시간 만에 6조 달러라는 자금이 돌아왔지만 그 돈이 유입되는 동안 실물 은은 반대로 시스템 밖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코맥스 은 보관소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월요일 단 하루 만에 코맥스 은 금고에서 200만 온스가 넘는 은이 인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사히 금고에서 3만 5천 온스가 인출되었고 브링스 금고의 등록 재고에서는 무려 110만 온스가 조정되어 빠져나갔습니다. HSBC에서도 40만 온스가 인출되었으며 거대 은행인 JP모건의 금고에서도 120만 온스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코맥스에 등록되는 재고량은 94만 6천 온스가 감소하여 1억 300만 온스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코맥스은 재고량은 184만 온스가량 감소하여 4,300만 온스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변동이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전체 보관량의 5.9%에 달하는 은이 금고 밖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기록된 금고의 고갈 현상입니다. 귀금속 시장의 시가총액이 6조 달러나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정작 그 가치를 담보해야 할 실물 금속은 시스템을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종이 가격은 회복되고 있지만 실물 금속은 시스템을 떠나고 있습니다. 종이와 실물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자 위기의 본질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종이 계약서를 신뢰하지 않고 실물을 직접 인도받아 자신의 개인 금고로 옮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위안화 기준은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동안 상하이의 금고 재고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재고는 하루 만에 26,412kg이 감소했고 상하이 황금 거래소의 재고 역시 일주일 만에 11,295kg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물 금속이 시스템을 떠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종이시장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떠들지만 텅 비어가는 금고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하락할 때 그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실제적이며 실물 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이 가격 결정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과정입니다. 붕괴는 처음에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서구권의 스팟 가격이 90달러일 때 상하이의 실제 거래 가격이 104달러라는 사실은 이미 시장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16%에 달하는 프리미엄은 단순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아니라 서구 시장의 가격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두바이에서는 은 부족 사태로 인해 구매자들이 15%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실물 은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맥스 금고에서 하루 만에 5.9%의 물량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거대 자본들이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손에 텀 수 있는 금속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디커플링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가격과 실제 창고의 재고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회복되었다고 안도하지만 그 회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기반이 되는 실물은 이미 빠져나가고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뉴스를 보고 시장에 진입하려 할 때쯤이면 이미 금고문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은행 앱이 멈춘 것처럼 서구의 금고들도 곧 출금 정지 간판을 내걸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한 가격 변동보다 금고의 데이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고갈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은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움직임입니다. 오늘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이 아닙니다. 50여 개국이 모여 중국의 광물 지배력을 깨뜨리기 위해 결성한 고강도 회담입니다.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최고 위급 인사들이 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를 얼마나 시급한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회의의 중심에는 이제 핵심 광물로 공식 분류된 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볼트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1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광물 비축 계획으로 수출입은행의 100억 달러 지원과 민간 자본이 결합된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석유를 위한 전략, 비축유와 같은 개념을 국방, 기술, 전기차의 필수적인 금속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채굴하라, 채굴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제조업체들을 자원 부족과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매수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은이 2025년 미국 지질조사국의 핵심 광물 목록에 공식적으로 추가된 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반도체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그리고 최첨단 의료기기에 없어서는 안 될 엘리트 광물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지위 격상은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신속한 인허가 절차,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에서의 우선순위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은을 바라보는 시각이 화폐적 금속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플레이북의 전략 자산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압박은 중국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는 서방 세계의 의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히토리와 기타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서방 국가들의 경종을 울렸고 이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프렌드 쇼어링을 가속화했습니다. 오늘 루비오 장관이 한국, 인도와 가진 양자 회담 역시 광물의 소신과 가공을 위한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확정짓기 위함이었습니다. 50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있는 이 비구속적 협력안은 자본을 동원하고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며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가 자본 전쟁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50개국을 소집하고 120억 달러 규모의 비축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그들이 보기에 공급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부족 사태를 감지했고 너무 늦기 전에 접근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특정 광물을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고 전략 비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원의 가치가 시장 가격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은 시장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물량을 확보해야만 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매수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자들과 산업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며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금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걸린 자산에 대해서는 가격 탄력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만들고 칩을 생산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은 가격이 50달러이든 100달러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량의 확보입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매수세는 시장의 하단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동시에 쇼트 포지션을 잡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자원, 민족주의의 부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의 투입은 은 시장의 구조적 결핍을 영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원자재 시장의 사이클이 아니라 전략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정부가 전략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금융시장 내부에서는 구조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장의 은 미결제 약정 수치는 완전히 붕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위 핫머니라 불리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 시장에서 완전히 씻겨 나간 것입니다. 금시장의 미결제 약정 역시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격은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일반적인 워시아웃 과정이 실시간으로 완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투기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공매도 포지션을 황급히 청산하려는, 즉 쇼트 커버링을 시도하는 은행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코맥스 시장 전체가 버림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공매도 세력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험한 쇼트 포지션을 받아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마치 뜨거운 감자를 돌리듯 포지션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의 실물 시장은 극도로 타이트합니다. 지난주는 가격이 대규모로 매도되며 폭락했을 때 코맥스의 종이 쇼트 계약들은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매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물 계약의 1%에서 3%만이 만기의 실물 인도로 이어집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롤오버됩니다. 그러나 이번 하락장에서는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의 가격 폭락은 소매 투자자들의 패닉 셀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 자본의 계획적인 매집 구간이었습니다. 종이 가격이 바닥을 칠 때 실물 매수자들은 조용히 시장에 진입하여 계약서 대신 금속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퀴즈가 현실화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바이의 은 부족 사태와 15%의 프리미엄, 중국 은행 앱의 접속 차단, 그리고 하루 만에 5.9%가 빠져나간 금고 데이터,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미결제 약정이 붕괴된 것은 투기 세력이 떠났기 때문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시장을 짓누르던 투기적인 매도 압력도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남은 것은 공매도 포지션을 해결해야 하는 다급한 은행들과 실물을 꽉 쥐고 놓지 않는 매수자들 뿐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6조 달러가 귀금속 시가총액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세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미결제 약정은 훨씬 줄어들었고 실물 공급은 훨씬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종이 시장에서의 씻김, 플러시 현상은 역설적으로 실물 축적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자 대기하고 있던 스마트머니가 물량을 쓸어 담았고 이제 그 물량은 영원히 시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시장의 체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벼워진 종이 시장과 무거워진 실물 수요의 충돌, 이것이 바로 현재 가격 회복의 진짜 동력입니다. 투기꾼들이 떠난 자리를 실물 수요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단순히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비해 자산을 물리적으로 소유하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투기 거품이 제거된 순수한 수급의 전쟁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시장 내부의 수급 불균형이 폭발 직전인 상황에서 외부의 거시 경제 환경 역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채 시장은 현재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극도로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3.02배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의 3.3배는 물론 12개월 평균치인 3.24배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요 부진은 단순한 투자 심리의 위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2월 8일 일요일로 예정된 일본의 조기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근본적인 거부감을 반영합니다. 현재 집권 여당이 승리할 경우 사나의 다카이 총리는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을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인 2.26%까지 치솟았습니다. 목요일로 예정된 30년물 국채 입찰 또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이 입찰마저 실패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국채시장의 불안은 곧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금리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다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뿌려졌던 저렴한 엔화 자금이 급격히 회수될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입찰이 실패하면 글로벌 스트레스 지수는 폭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이런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무조건적인 리스크 오프입니다. 모든 자산이 매도될 때 귀금속 역시 일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